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 24 시즌 24 오늘은 네. 100 몇 회야 우리가? 글쎄 좀 꽤 많이 했어요. 163회 163회. 예. 오래 했다. 전 딱 한 번 나오려고 그랬었거든요. 163회까지 왔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자기는 매일 죽었다 살아난 남자. 미토콘드리아라고 아시죠? 목을 치면 다시 목이 나와서 또 그 뇌가 생성돼. 미토콘드리아라고. 미토콘드리아에 목이 어딨어? 그렇지. 몸을 썰면은 다시 이게 구분이 돼서 별도의 생명체가 나오는. 메두사. 메두사인가? 네. 자, 오늘 모신 분은 또 한 번 더 모셨는데, 예. KBS의 아주 대표적 탐사 보도의 달인, 선장, 예, 이셨죠. 예. 지금은 김인규 사장과 함께, 다메트 시대 KBS의 발전과 미래 전략을 위해서 지방방송국에서 몸살이고 계시는 김용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책을 내셨어요.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예, 바로 위킬리크스, 예, 대한민국의 알몸. 요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셨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몇 권 내봤고 또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내봐서 아는데, 예, 이렇게 두꺼운 책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 영어 원문을 갖고 해석하신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지.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어 보니까. 사실은 그 김인규 또 이병순 이런 그 과거지향적 사장 시기 이전에 KBS 탐사보도팀 팀장을 역임하시면서 정말 뭐 당시 정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어느 정파에도 이 봐주는 거 없이 아주 냉철한 맹렬한 그런 취재를 했던 참 언론인이었다. 어떻게 알아? 봤으니까. 나 KBS 뉴스 열심히 봤었어요. 당시에 그 기자사회에서는 KBS 탐사보도팀이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샀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탐사보도팀 운영하는 신문사 뭐 방송 통틀어서 사실 KBS가 거의 유일무이했고 또 그렇죠. 정견하고 관계없이 또 보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당시에. 네. 근데 우리 모든 상. 각하 정권은요. 출판사에서 다들 뭐 받았어?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책은 많이 안 팔. 진짜만 이 김용진 기자의 가치를 몰라요. 책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방송 요일 때 봐야죠. 네.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이유가 뭐냐면 신문사나 방송사나 사실은 일간지나 방송 뉴스는 그날 바로 기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리는 기자는 한정적인데 탐사 보도는 그게 하루에 하나씩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며칠, 몇 달에 거쳐서 그 특종거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탐사 보도인데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지. KBS가 잘했다는 예, 거네. 그 시절이 좋았죠. 그 시절이 좋았고. 시절이 좋았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번 더 끼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탐사보도팀이 지금 1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죠. 화이팅입니다. 마취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발음 죄송합니다. 예. 지금 뭐 탐사보도 팀이 이제 운영되는 언론사 중에는 이제 한겨레가 거의 독보적이고. 지금 KBS 탐사 보도 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와야 됐죠. 와야 되고 예. 지금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일하던 친구들은 다 이제 비제작 부서 뭐 이런 예. 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심지어 뭐 스포츠 제작국 이런 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하 정부에서는요, 예,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전에 참여정부를 비판하건 말건 간에 자기들을 비판했다. 이 용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런 아주 얄팍한 그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이런 각하 정권 때. 무슨 관이 있긴 해? 관이 없지, 사실은. 예, 수준. 예. 탐사보도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난닝꿈스타라고.
하나밖에 안 남았네. 개그래, 개그. 뭔 소리야. 지금 이제 뭐 뉴스타파가 이제 탐사 보도를 또 그렇죠. 뭐 표방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뭐 아직 나꼼수에 비해서는 약하고. 별 말씀. 지금 입으로 하면 괜찮은데 남의 입으로 들으면 이게 참 쑥스럽더라. 네. 네, 낙곰수 화이팅! 아니 그때 그 탐사보도 팀장 하시다가 탐사보도 팀이 없어졌고 그리고 2008년 9월에 그 표적 인사를 당하신 거죠? 그렇죠. 그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기자들, PD들이 예. 집중적으로 타겟이 돼가지고 통상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인사가 보통 한 저녁 6시 전후로 나요. 6시. 근데 그날은 이제 밤 12시 음. 예, 갑자기 이제 인사가 나가지고 예. 부지런하시네요. 예, 뭐 대단히 미안하게 됐는데 24시간 좀 근무를 가줘라. 네. 뭐 그런 식으로. 밤늦게까지 가시고. 또 부산 가셨다가 또 울산 가시잖아요. 예, 뭐 부산 갔다가 사흘 만에 또 울산으로 또 가줘라. 부산 발령 나고 사흘 만에. 그렇죠. 예. 부산 KBS가 싫어했나요? 부산 KBS에 있는 것도 좀 부담을 가졌던 모양이죠. 부산 KBS 상당히 이제 큰 조직이니까 거기 있는 것도 얘는 안 된다. 뭐 그럼 울산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 부지이십니까? 지금 뭐 편기자로 있습니다. 편기자로 있고 뭐 기획 특집 이런 것도 가끔 하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시간이 많아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김인규 사장님도 한 번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그 부분은 뭐 별로 뭐 흥미로워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김인규 사장이 그 평기자였을 때 얘도 같이 계셨죠? 편기자였을 때는 뭐 가치는 없었고. 네. 뭐 물론 이제 겹친 시절은 있었죠. 겹친 시절인데 그 네. 부분은 이제 좀 일찍 나갔어요. KBS를 일찍 나가가지고 네. KBS 이사도 하시고 그럴 때는 같이 있었죠. 예. 있다가 이제 MB 캠프 들어가시고. 그때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뭐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하고 또 다른 인연도 있기는 있어요. 또 인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근무할 때 제가 이제 노조 지부장을 했고 그분 이제 총국장을 했고 노사 협상에 매우 자주 만나던 그런 사이였는데 부산에서.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지성인들이 계신가요? 다 처음 보셨죠 오늘? 이런 반지성적인 인간들. 예. 이게 언제 수강됐습니까? 최근에 나왔어요. 예, 제가 큰 서점 가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서점에는 없다는 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말 몰랐던 사실을 여기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MB 관련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MB의 그 속살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앞에서는 절절 기는, 절절 매는 우리 각하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생각해도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야지. 거짓말이야! 안 죽었어, 나도! 사실 뭐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도 이제 이 표를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이게 뉴스가 될 만한데 왜 이게 사람들이 이건 못 봤지 하시는 그게 부분은 이제 MB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 몇 장을 또 별도로 하라 했는데 네. 제일 재밌는 건 이거죠.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친미 대통령.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이제 유일한 거는 제가 발견해냈고요. 네. 이제 친미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 전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 대사가 이제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미 이제 친미 딱지가 붙어 있었고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 당시에 미국 대사는 버시바우인데 네. 버시바우가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을 위해서 뭔가 좀 앞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좀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자주 접촉을 한 걸 보면 그때도 이미 이제 이 사람 그 MB를 소개를 할 때 친미적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표현들이 이제 미국 전문에 자꾸 나타나니까 과연 그러면 해외 대통령은 예. 그 이제 미국의 해외 공관들이 그 자기 주재국의 대통령들 표현할 때 과연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이제 찾아봤죠. 네. 그 이제 위키릭스가 공개한 이제 미 국무부 전문이 총 25만 건입니다. 25만 건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봤는데 그 친미 대통령 뭐 이런 표현이 붙은 사람이 이제 한 5번 나오는데 5번, 5번 나온다. 5개. 이제 대부분이 이제 MB를 수식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다 이거죠. 하고 이제 스트롱리 프로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거죠.
앞에 스트롱리란 또 부사가 붙은 대통령.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책 쓰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지구상에서 유일한 아주 친미적인 대통령이다. 그렇게 붙였는데 뭐 이제 재밌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다 이거죠. 얼마나 이제 친미적인 그런 표현을 붙였겠어요. 다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없었죠. 그런 표현을 뭐 제가 이제 이 위키릭스가 공개한 전문이 2006년부터 2010년 2월 그 기간인데 이제 그 이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 2006년에서 이제 2007년 하반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수식은 없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 앞에 그런 수식은 안 붙었고 그 이전에도 제가 뭐 위키릭스 공개한 전문은 아니지만은 이제 미국 외교 전문들을 이제 좀 훑어본 결과 뭐 그런 표현은 없었죠. 근데 우리 각 하나 청와대는 다 쌩까는 분위기입니다. 아, 이런 일을 내가 했겠어요. 난 이런 말 안 했어요. 뭐 지어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위키릭스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좀 알만한 분들도 그렇게 해요. 위키릭스가 이걸 밝혔다. 뭐 위키릭스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위키릭스가 한 게 아니고 위키릭스는 단순히 이제 이 미국 국무부의 전문을 그냥 공개했을 뿐이고 거기 나오는 내용은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거예요. 미국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떤 구체적 사실이 언급되면 그거는 미국 국무부가 밝힌 거죠. 위키릭스가 밝힌 게 아니고. 통상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의 이제 신뢰성을 약간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위키릭스가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만든 문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특히 그 4대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워낙에 뻥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공무원들도 우리 한국 공무원하고 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뭐 정보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이제 조작 같은 건 뭐 얼마나 진행을 잘하는가 내가 스스로만 뿌듯하면서 그게 느껴졌어 이 대치야. 아니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자기한테 빠진 거였으면 질문에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 아주 좋은 태도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태도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언론인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해야 되고. 유사 언론인입니다. 유사 언론. 근데 사실 이제 미국 외교 전문이라는 이 텍스트가 웬만해서 잘 안 웃으시는군요. 예, 잘 안 웃습니다. 근데 뭐 약간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한국 현대 정치사나 현대 외교사를 이제 어떤 다시 재구성하거나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사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언론계나 다 이제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기록들이 워낙 없으니까 그 기록에 뭐 아까 말씀하신 생산, 보관, 그다음에 공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워낙 여러 하니까 주로 이제 미국 텍스트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얘들이 이제 가짜 이야기를 구태여 지어내가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현재 공간에서 이제 한국의 뭐 동정을 파악해가지고 본국에 보내는 건 한국에 대한 정책을 자기들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그 이익에 부합되게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허위 정보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있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뭐 나와가지고 돌아다녀도 뭐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가 자기네들 전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잖아요. 다만 이게 공개돼가지고 자기들의 정보원들이 위험해진다. 그런 이야기는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의심하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KBS 사장으로 가도 지방으로 보낼 것 같아. 사장님 말씀을 무척 안 들을 것 같아.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때 정현주 사장 계실 때 이제 탐사보도 팀장 하신 거 아닙니까? 사장님하고 충돌을 빚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장님을 뭐 볼 기회도 없고 그분은 워낙 이제 제작 현장의 자율성 내지는 뭐 독립성 이런 걸 이제 거의 완벽히 보장을 한 분이고 하니까 뭐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은 적도 없어요. 심지어 너무 전화가 안 오니까 좀 섭섭할 정도로 니들 열심히 하네 뭐 이런 전화는 한 통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이제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율성이 보장됐고 그 당시에 뭐 KBS가 그래도 약간 이제 잘 나갔던 게 그런 이제 자율성 보장 뭐 그런 덕분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보도 내용이 나갈 때까지 사장이 몰랐다든지 뭐 그랬던 건지. 아니 나갈 때까지 당연히 모르는 거죠.
할 수 없는 거고 보고를 안 하니까. 지금의 사장님은 아주 단신까지도 신경 쓰시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제가 막 같이 일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고. 아까처럼 질문을 좀 멋지게.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건데, 그 비키니 때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막 한때 막 열광적이다가 어느 순간에 팍 가라앉습니다. 네. 위킬리크스는 더 이상 이제 화제거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일개 대통령이 거의 그 미국을 과거 조선시대 때 조공바치던 청나라, 명나라식으로 대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새로운 사실도 말이야, 이게 쟁점화가 안 돼요.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그 많이 여기 없잖아요. 이제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죠. 새로운 사실 여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보냈잖아요. 그 이제 2008년 말에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이툰 부대에 4년 동안 있다가 이제 철군을 하는데 그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야 니네들 이제 철군해라. 그 통보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 전문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뉴스가 안 되나요? 그게? 되지요? 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뉴스가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내 잘못은 아니죠. 나는 일단 썼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일일이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얘들이 안 쓰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오늘 네.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세 가지. 꼭 우리 카카오 관련된 이걸 게 아니라. 뉴스로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기자적 양심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완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라크 철군, 그 다음에 이게 뭐 인터넷에 약간 나오긴 나왔지만 이제 바로 넘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부탁. 어떤 부탁?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넘기면 10분. 바로 나온다는 건? 아니, 전부 다 이제 기사거리란 거죠. 여기 이제, 여기 10분 보면, 네. 이게 지금 이제 3월 말에 이제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죠. 그 2차인데 2009년에 이제 1차가 워싱턴에서 열렸어요. 그때 MB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그 직전에 이제 미국의 그 차관보가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외교부 장관이 이제 만나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이런 부탁을 해요. 야, MB가 그때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제 워싱턴에 가는데 그 가는 김에 이제 그 한국군, 6.25 참전 기념 공원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좀 동행을 해달라. 그 일정에. 그러니까 이제 이 차관보가 이제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그때는 그 둘이만 한 건 정상회담도 아니고 세계 30여국의 이제 여개국 정상들이 오니까 그런 개별 일정을 내기 힘들다. 예. 그래 끝났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또 만나요. 같은 차관보를 만나가지고 그 전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0분만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 응? 그 일정에 따로. 그렇죠. 거기 이제 MB가 거기 방문을 하는데 오바마 거기 와가지고 10분만 같이 좀 있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사실 이게 이제 주권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친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이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이제 상납을 하고 그런 거죠. 상납을. 왜 웃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건 좀 농담이었거든요, 제가. 친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요? 네. 아니 실제 친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외교를 총 책임지는 장관하고 외교안보 수석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이제 그 이틀 연속으로 그 미국의 이제 차관보급을 만나가지고 우리 대통령 가시는데 그 이제 오바마 잠깐 오세요. 같이 좀 사진이나 좀 찍자. 이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장관하고 외교수석 여기 이렇게 부탁하는 그 중간에 MB가 한마디 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나 이제 그런 게 일단 거절당했는데 또 이야기한 건 이제 그 상부에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죠. 수석회의에서 얘기는 안 된답니다. 야, 그럼 10분이라도 어떻게 해봐.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죠.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예. 이제 한 명이 한 건 뭐 혹시 충성심의 발로 때문에 그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됐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안 된 거죠. 탐사보도 영역 말고 다른 영역에서도 혹시 프로그램 제작을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다른 건 뭐 별 기억이 안 나고요. 네가 사장님이랑 어떻게 할 거야? 네? 내가 나는 아까 사장님이랑 결정했어. 난 보도본부장 모시지. 하여튼 저 접대 멘트는 아니. 아 진짜야. 꼭 그러라고 방송 끝나고 나서 뒷담화를 가요. 한 번 그랬다 한 번.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도 그거 야. 그거 재밌는데 보니까 그게 우리 각하가 또 발표하던 그 순간에 막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 속보를 막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됐었던 거야. 쉬워야 뭐. 그것도 이제 뭐 근데 그 그걸 12월 미국이 어떻게 알죠, 그걸? 그 이제 우리나라 장관이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미국 대사. 미국 대사 때. 이제 그 수주가 확정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면 이제 그 12월 말이었고. 예. 이제 유명한 장관이 이제 당시에 미국 대사 이제 스티븐스를 이제 그 직후에 그 보도 직후에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둘만 이제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11월 달에 이미 확정이 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 틀어놓는 거죠. 그 유명한의 그 생각에는 이게 사실 각하에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될 수도 있는 정보 누설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아니지. 유명한 본인에게는 주요한 정보를 미국 측에 넘겨서 미국과의 커넥션을 강화하는 각하에게 중요한 기회지. 누를 끼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럼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10년, 20년 다 비밀로 이제 묶여 있을 그런 문서들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미국 대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공개될 일은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 당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게 기소청탁처럼. 아니 각하는 이런 위킬리크스를 막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도 꼼꼼히 봤을 것 같아요. 야, 영어를 못하잖아. 아니 뭐 밑에 시켜가지고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이제 이게 나오고 우리 외교부가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뭐 스터디를 하고 했겠죠. 북폭풍이나 이런 데 관리를 하고 했을 텐데 그 외신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미 국무부에서 위키릭스가 이걸 까기 전에 위키릭스가 이제 꼭 깐다는 이제 소문이 있을 때 미 국무부에서 각국에 니네들 관련 전문은 이런 거다 하고 다 보내줬대요. 미리 대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교부는 청와대 이런 데는 뭐 이제 어떤 뭐 그 여기 이제 대책팀 같은 걸 만들었겠죠. 이게 속살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다 드러난 건 아니고요. 여기 뭐 제가 앞에 서문에도 적었지만 지금 공개된 건 이제 미국 주한미 대사관이 작성한 그 전체 문건의 한 10%. 1년 번호로 이제 역추산을 해보면 한 10% 정도 공개된 걸로 보고, 여기 이제 1급 비밀 탑 시크릿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미군 사병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사병 자체가 그 이제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는 이제 탑 시크릿까지는 안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정보 공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탑 시크릿은 없고, 이제 그 1급 비밀이 없는데도 뭐 이 정도니까, 실제 감춰지고는 훨씬 많다. 그렇게 봐야죠. BBK 관련도 있습니까? BBK는 뭐 아쉽게 뭐 핵심적인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송환을 해달라. 이제 선거 전에 송환을 이제 연기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당시 캠프에 이제 유종화 전 외무장관이 이제 MB 캠프에 이제 공동 그 선대위원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버시바우 대사를 찾아가서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 그 김경준이가 돌아오면 이제 우리한테 큰 데미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송환하면 안 된다.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과 함께 이제 우리 이명박 후보는 그 뭐 이라크 파병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당선되면 연장해 줄 거다. 뭐 이런 이제 같은 뭐 이런 자기들의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부탁을 이제 거절을 하죠.
이미 이제 이게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송환하도록 돼 있고 한데 네. 이 시점에서 이제 미국이 갑자기 이제 송환을 연기를 시키면 오히려 미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약간의 이제 의미를 좀 달아봤는데 미국 측의 전망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얘를 이제 안 보내면 오히려 더 이상할 거다. 그게 누구한테 불리해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미국 대사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 이런 나쁜 사대주의자들. 어? 야, 멘트 끝났어? 이런 표현은 너무 좀 심한가요? 아니? 아니, 요즘 내가 너무 그 몸값이 올라가지고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가카에 대한 그 묘사는 포퓰리스트라는 묘사가 많았다는 얼마 전에 뉴스타파 그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 예,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뭐 있잖아요. 이명박은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약속을 쉽게 뒷바꿀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나 무시하는 거죠. 위킬리크스에 나온 위킬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부 전문 국무부 전문은 아니 그 이제 MB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 미국의 어떤 이제 그 전문의 작성 관점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네. 이제 MB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관철할 것인가 그걸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MB가 정말 포퓰리스트 정책을 쓰면서 이제 뭐 이라크 파병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중들이 이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정말 이제 인기 영합주의자면 대중이 반대하는 쪽으로 쏙 가가지고 예. 미국의 이익에 이제 반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후보냐 아니냐. 이제 관점은 거기 있는 거죠. 쇠고기 개방 관련해서 또 얘기해 주시죠.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제가 목이 아파서 말을 잘 안 하긴 하지만.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그 사장의 마음이 된 듯한 저도. 지금 또 사회 비평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정해놓고 또 나중에 뭐 합의니 뭐 협상 타결이니 이런 것들은 다 요식행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까 UAE 원전 수주나 쇠고기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이 전문이 이제 공개된 게 지난해 그 8월 말부터 9월 초인데 제일 이제 맨 처음에 검색한 것들이 그런 주제들이었어요, 사실은. 저기 아마 이제 뒷거래 내지는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쇠고기 딱 들어가지고 문건을 이제 몇 개만 딱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는 거죠. 이미 이제 인수위 시절에 네. 그 개방 약속을 이미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탁을 해요. 이제 그때 2008년에 4월 뭐 8일 9일에 총선이 있었죠. 네. 이번 직전 총선이. 다만 이제 그 총선 전에 이제 쇠고기 개방 협상을 한미 양국이 시작을 하면 농민들이나 이쪽에 이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물 밑에서만 이제 사전 조율을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여러 차례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그때 캠프에 이제 핵심 인사가 이제 미국 대사가 계속 그걸 요구를 하니까 이제 워싱턴에 오기 전에 개방을 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리고 대신에 뭐 캠프 데이비드에 뭐 좀 불러달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저 목장에 예. 불러달라. 그리고 가서는 카트를 이제 자기가 몰고 카카가. 그렇죠. 뭐 카트 몰고 이제 재밌는 포토 타임을 즐겼죠. 그 아주 재밌는 사진들이 있죠. 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이미 다 짜고 치는 그 고스톱을 했다는 건데 한미 FTA도 거의 흡사하죠. 그 뭐 한미 FTA는 뭐 워낙 이제 복잡한 문제긴 한데 제가 이제 여기 좀 다룬 건 이제 그겁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제 2008년 말이죠. 2008년 말에 그 오바마의 측근들이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MB와 부시가 맺은 이제 한미 FTA 협상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 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몇 가지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국에서는 계속 좀 한국의 이제 관료들이나 이제 정치권에 좀 불안하게 여겼겠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된 게 힐러리가 야, 이제 이거 한미FTA 이제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그날 이제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종훈 이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절대 재협상은 안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2010년에 실제 재협상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김종훈 그때 통상교섭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점 하나, 콤마 하나 찍는 것도 재협상이다. 결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제 2009년 초에 네. 미국 그 대사가 이제 그 본국에 적어놓은 전문을 보면 야, 우리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재협상하는 그런 모습만 안 보여준다면 재협상에 응할 것으로 MB가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을 우리가 감지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미 이제 좀 굴욕적인 재협상 같은 모습만 안 보이면 재협상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걸 미국하고 서로 이제 눈짓을 교환해가지고 서로 이제 내심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뉴스에 나갈 만한 이제 내용이 2009년 7월에 이제 미국은 미국 미무역 대표부에서 이제 자기네들 그 연방관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연방관보에 이제 그 한미 FTA와 관련된 미국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그런 전제를 달아요. 지금 아직 한미 FTA가 발효가 안 됐으니까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새로 의견을 내라.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의견 수렴을 시작해요. 2009년 7월에 이미. 미국은 이제 이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전혀 재협상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합의된 그 이제 FTA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우리 쪽에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개선할 게 있으면 다시 또 우리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왕 재협상 들어가기로 한 거면 ISD나 이런 부분도 좀 고치고 이런 요구 조건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준비는 우리가 하나도 안 한 거죠. 미국 애들은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꼼수죠. 그때가 2009년 7월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고 네. 이제 그 서거 국면이 이제 막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때 또 우리 뉴욕 타임스가 시작할 시점이에요. 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그 미국 챙기기 여념이 없었던. 근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안에의 그 고정 빨대들, 고정적으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전문을 보면 이제 어떤 정보원들의 신원이 명확하게 드러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상당 부분은 이제 컨택트나 네. 소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의 그 정보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최시중. 최시중도? 예. 그분은 이제 롱타임 엠버시 컨택트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이제 미 대사관 정보원이다 이거죠.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이름이 등장합니까, 실명이? 그렇죠. 최시중은 이제 실명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걸 앞에 수식한 표현이 최시중은 이제 롱타임 엠버시 컨택트다. 최 이렇게. 그런데 그건 이제 영어 유머였는데. 제가 책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위키릭스에 공개한 전문에 나타나기 전에 저희들 이제 KBS 탐사보도팀에서 2008년 초에 그 뉴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와는 별도로 예전에 어떤 미국 전문을 이제 입수를 했는데 1997년도 대선 때 그때 미국 전문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때는 최시중 씨가 한국 갤럽 회장이었죠. 근데 미국 대사관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선거 전에. 그 공표 금지 기간 안에 이제 미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조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이제 본국에 보낸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취재를 하면서 이제 최시중 당시 회장. 회장은 그때 이제 보도 시점은 이제 2008년 초니까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그 사람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모으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니까 보니까 미국 대사관 이제 자주 만나더라. 그래 보니까
아니 뭐 하여튼 자주 만난다는 실토를 했죠. 예. 뭐 어쨌든 그 취지를부터 거슬러 온다고 봐야죠. 그럼 그때 의심을 하셨고 나중에 위킬리크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롱타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롱타임. 이미 97년부터 그랬으니까 뭐 충분히 롱타임이죠. 그 정도는. 아니 그 얼마 전에 경향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 말을 아사히가 아니라 그 요미우리 신문 기자한테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그걸 듣고 보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 일본 총리한테 그렇게 MB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걸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예. 관료한테 들었다고. 예. 요미우리가. 근데 그 위킬리크스에 그런 내용이 실제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건 뭐 사실 이 책에 공문입니까? 이 책에 들어 있어요. 이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아, 공문이었구나. 그거를 빨리 치고 나갔으면. 글쎄 그게 아주 책 선열 좀 되셨을 텐데. 아니 그런데 이제 책을 뭐 혹시 보시면 그 예. 이제 그걸 딱히 기다려 달라고 이제 명확하게 해석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홀드백이란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홀드백이란 단어를 이제 MB가 쓴 건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 차례 전언이 되어 오면서 이제 그게 미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 말이 왔기 때문에 그걸 뭐 바로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해 하기는 좀 곤란하고 제가 이제 이 책에 쓴 거는 기다려 달라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알려지기에는 이제 홀드백. 웨이팅 포유 일본의 어쨌든 독도 침탈에 대해 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직후에 이제 일본 수상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홀드백이란 뭐 어쨌든 그렇게 번역된 어떤 뭐 말을 이제 했겠죠. 했는데 그 말을 아무렇게나 이제 아무리 이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항의한 뜻은 아니거든요. 그냥 독도 침탈 직전에 일본 수상을 만났는데 그 정도 이제 표현밖에 못한 건 어쨌든 뭐 우리 이제 영토를 제대로 수호할 의지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충분한 거죠. 지금은 곤란하다라는 말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위키리크 전문에는 없고요. 예. 그건 이제 요미우리에 예. 나온 이야기고. 그 재수 안 했잖아, 결국. 안 했지. 요미우리. 안 했고. 또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의 소송단 재판 결과는 또 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이 납니다.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일본 외교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 무슨 자료를 공개하거나 들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최소한 위킬리크스가 그래도 좀 나름 신뢰성이 있다면은 그 말이 사실로 확인된 거라고 봐도 되겠죠. 한 70% 정도는. 아니요, 그게 이제 전언의 전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일 한국 대사관에 이제 강영훈 그 1등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 그 주일 미 대사관 관계자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이제 정상회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다는 건 이제 자기가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예. 미국 대사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근데 내용을 그때 보니까 그렇게 미국 대사관 쪽 인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한국 관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배신감을 그렇죠. 느끼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했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사실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 유보든 그렇죠. 잠시 기다리라고 하던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던 그런 뜻은 분명히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던 거지. 네. 뭐가 어쨌든 그게 각하가 뭐 그런 말씀을 했는지 난 그게 궁금해. 했다니까 그러네. 안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게 온 세계 전문에 일본이나 그거는 했다고 이제 미국의 몰아가기는 좀 곤란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요? 기다려 달라라고 이제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각하가 막 이제 그러면 거기 뭐- 우리 거기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지금은 곤란하니까 네. 뭔가 이제 그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에 올린다는 얘기잖아. 네. 그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교과서 내용을, 해설서. 교과서에 참 해설서에 네. 올린다는 걸 일본 총리가 그때 G7인가요? G8인가? 근데 그 모임에 우리가 옵저버로 처음으로 참석하는 때였어요, 그때가. 정신 참가국이 아니라, 우리 각각 그런 거 좋아하잖아. 끼워달라고. 그래서 구경 갔는데, 말하자면. 근데 그 회의장에 들어가는 길목,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요미우리 기사가, 길목에서 수상하고 우리 각하하고 만난 거야. 네.
만났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상이 미리 알고 있으라고. 이제 곧 올라간다고. 그걸 미리 이제 알려준 거야. 말하자면은 신경을 쓴 거죠. 일본 수상의 입장에서는 니네 정부가 곤란해질 일이 앞으로 있을 텐데 우리 정부에서 이거 올릴 수밖에 없으니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런 언지를 준 거라고. 언지를 줬는데 우리 각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지금은 그 한일 관계가 자기가 왜 과거사를 따져 묻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해보라고 당시 일본 대사를 그쪽에 보냈었거든. 새로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면 곤란해진다. 그런 뜻의 말을 한 거지. 머릿속에 있었던 건 자기가 펼치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전, 일본과 원래 여론전이나 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비추고 싶은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거지.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한 거지. 말하자면. 아니 국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원칙이라는 거야. 아니? 그래 그 말 한 거야 지금. 이 돼지야. 이게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빨대들은 여전히 정부의 산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뭐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제 우리 뭐 정부 조직, 관료 조직 내 이제 잠복하고 있었고 뭐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다고 봐야죠. 외교 관료나 뭐 저 경제 관료나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110볼트를 꽂아도 들어가고 220볼트를 꽂아도 들어가는 그런 어느 정부에서나 다 호환이 되는. 좋잖아 그럼. 저기 시간을 오늘 왜 오셨어? 제가 그래, 지난주에 저기 뭘 준비했다가 그 교수님한테 이게 말려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시 석궁 교수님.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네 하고 편집 많이 됐습니다. 그때 편집됐는데 네네 현장에 계셨던 분들 굉장히 좋은 구경이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원래 저도 여기 참가해서 이러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양해를 구해? 양해 구해야죠. 양해 구해야죠. 줘야지 당연히. 한겨레 21에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 하나랑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말하는 건 편집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종익 씨라고요. 민간인 사찰 관련돼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보도를 합니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얘기하세요. 아니 치통 때문에요. 치통 때문에. 네. 한 대 맞았구나.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거 더하기 그러면 그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 사찰의 증거를 누가 인멸했느냐?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조혜정 기자, 조혜정 기자가 무려 1년이 넘게 추적을 하다가 드디어 다음 주에 물증을 잡았어요? 물증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증 잡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긴 한데 충분히 예견했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냐면 이게 요즘 주제가 너무 많잖아요. 터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 단건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 사찰은 정말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정권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이 청와대가 개입된 것을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알고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밝혀내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후에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해서 이게 밝혀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어디예요? 그 당시에 관련이 돼 있던 지목됐던 사람이 있거든요.
청와대 예. 그쪽에서 박영진? 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소속된 부서에 소속된 부서에서 한 것으로 그리고 박영준? 박영준은 아니죠. 총실이지. 당시엔 총리실이었어요. 그저 대포폰 아니에요, 대포폰. 네. 맞죠? 이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 좀 없는데 설명 조금 드릴까요? 짧게. 대포폰. 짧게. 예. 대포폰. 예. 대부분이 뭐냐면 대포폰 우리도 많이 써. 네. 요즘 많이 써. 뭐 괴한이 나타나면 딱 누르면 대포가 펑 나가는 이게 요새 유치한 걸로 웃겨. 아주 새끼가 기발해.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네. 원래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들어가지고 그 민간 사찰에 지원을 했다는 사실은 이건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누군지, 이게 어떻게 벌어졌는지 와 관련된 상황이 드러난 거예요. 이건 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말해 그냥. 응? 뭐야? 이해리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다음 뉴스가 주에 아니야. 나는 각하가 직접 해야 뉴스가 아니, 되지. 각하가 직접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천천히 잡아가는 거죠. 그때 민정수는 누구였지? 그때 정동기 아니었나? 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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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양반이야 아주. 고 당시에 몸 바쳤어. 이 노래 부르는 가수가 이동기야. 요새 개발한 뜬금없는 유머라고. 원래 그 리스크는 큰데 걸리면 터져. 위키 리스크야.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번 주 한겨레 21인데 막 나온 겁니다. 따끈따끈한데 이게 지금 대구 지하철 참사 탐사 보도를 한 기자들 그러니까 오늘 선배 나오셔가지고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좀 가지고 나왔는데 뭐가 특별히 새로 드러난 사실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게 새로운 제가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은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들여다보면 부상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얼마나 이 대구라는 곳에 그리고 그 지역에 전파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존자가 아니다. 우리는 생존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프로 퍼블리카가 쓴 그 카트리나 피해자들 그 기사랑 비슷하네요. 퓨리츠상 받았거든요. 표절했네, 표절. 표절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야. 훌륭한 보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아니 퓨리츠상 깡이 될 만한 기사다 이건데 그 카피를 옮겼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탐사보도의 어떤 전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또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우리 외교의 현실. 죄송하지만 딱 한마디만. 그 KBS가 이 위키릭스를 가지고 9시 뉴스에 몇 번 보도했게요. 그것만 제가 딱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번도 안 했다. 9시 뉴스 안 보시죠? 안 보시는 거 잘 모르겠죠? 예? 9월 4일 날 딱 한 번 했습니다. 9월 4일 날. 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안 하셨으면 될 뻔했는데. 그 세계적인 그런 언론 재벌 머독이 도청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KBS 기자의 그 도청 의혹, 그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이 나왔을 때 9시 뉴스에서 도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다만 해킹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들하죠. 너무 닭살이었습니다. 오늘 김용진 기자님 또 함께해 주셨고 하호영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꼭 복귀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탐사보도 외 영역에서는 안 되시겠어. 제가 이 연말쯤에 친위 임명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덕 봤던 분들
리스트를 만들고요. 또 잘 팔리면 반이 인명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용진 기자님 그 안에 넣겠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